용산공원이 2012년에 아마 설계 공모가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하고 네덜란드 웨스트에이드하고 협력해서 당선이 되었죠. 그때 제출했던 그 설계안의 제목이 힐링이었어요. 치유의 공원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그때 설계를 시작할 때 제가 그 로테르담 웨스트에이시 있는 도시에 가가지고 그 아드리안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용산이라고 하는 이곳의 성격이 뭔가에 대해서 장기간 내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땅이고, 물리적인 입장에서도 우리가 블랙홀처럼 되어 있었던 땅이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정치적 그런 어떤 영향도 받았던 땅이라서 그 모든 걸 치유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세 가지 측면에서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생태적 회복이고, 두 번째는 역사성의 회복이고, 세 번째는 도시성의 회복. 이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생태성의 회복인데, 그 땅은 우리가 이제 그 용산이라고 하는 용산공원의 그 땅이 지금은 서울의 중앙부에 있지만은 옛날에는 도성밖의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외세가 이제 도성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주둔하기가 가장 용이한 그런 어떤 곳이었지만은, 그 용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조선 시대 때 이 한양을 도성으로 이게 정할 때에도 그 외부에 있었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한양 도성을 정할 때 4개의 내사산을 중심으로 해서 도성이 정해졌잖아요. 그 4개의 산이라고 하는 게 생태적, 지형적으로 보면은 백두대간하고 연결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백두대간이라고 하면은 산맥이 이제 내려오다가 태백산맥이 내려오다가 한북정맥으로 이제 뻗쳐져 가지고 도봉산, 삼각산으로 흘러서 그게 이제 북한산 일원이 되고, 그 이어져서 북악산, 옛날에 백악산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거기에서 양쪽으로 다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는 낙산으로 가고 서쪽으로는 인왕산으로 가서 둘레로 가서 남산으로 모아서 다시 이제 용산을 거쳐서 이제 한강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북정맥이라고 해서 이 백두대간의 줄기예요. 그리고 강을 지나면은 이제 또 이 관악산이 있잖아요. 관악산은 한남정맥으로 이제 흘러나가는 그런 어떤 기점이란 말이에요. 거기 다시 이제 백두대간으로 이제 만나는데,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특징은 이는 한북정맥과 한남정맥이 이제 만나는 곳이고, 거기에 축에 용산이 위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갖다 잊어먹고요. 대부분이 잊어먹고 있는데, 이 맥을, 이 축을 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든 거죠. 그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이제 용산공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용산공원을 이 생태축으로 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용산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연결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또 하나의 생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수십 년간,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수백 년일 수도 있습니다. 몽고군까지 점령했던 지역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갖다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이에 외세들이 이 땅에 대한 그런 어떤 애착이 없었을 거니까 굉장히 땅을 망가뜨렸을 것이라고 하는 짐작을 하고 있죠. 특히나 미군이 점령한 이후에는 그 안에서 땅 토지를 어마어마하게 오염시킬 것이라고 원래 미로 짐작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에 의해서 우리가
목격해 왔으니까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도 중요해서 이런 이유로 생태성의 회복, 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역사성의 회복인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외세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 역사에서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던 그런 땅이니까 그것을 다시 밝혀내어서 우리 역사에 편입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건축에 의해서 이 활동의 기록들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조사해 보니까 1000여 동이 거기 남아있어요. 그 건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였는데 공원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들이 많은 분이 없어져야 돼서 그 건물들 건축을 조사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꼭 남겨야 될 건물들을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서 한 80여 동을 아마 남기자고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없어진 건물도 오랫동안 그 안에서 있었던 삶의 역사가 담겼으니까 그것을 기억을 보존하겠다고 하는 생각이고 또 공원 자체도 여러 가지 또 시설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 활동을 전개시킬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이라서 그렇게 함으로써 남이 만든 역사지만 우리의 역사에 포함시켜서 역사성을 회복시키자 하는 게 이제 그 두 번째 큰 목표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도시성의 회복인데 아시는 것처럼 용산공원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담장 위에 또 철조망까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땅이었는데 그걸 다 허물고 당연히 허물어야 되고 주변부와 접속을 시키는데 우려스러워서는 그 공원의 되다 보니까 주변부가 또 급속한 그런 어떤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어떻게 순개발로 용산공원이 이제 이 도시하고 결합을 하느냐 이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해서 도시성을 회복을 하되 지금의 그 담벼락이 나중에 고층 건물 아파트로 그냥 또 이상한 담벼락으로 막는 걸 어떻게 미연에 방지를 할까 이 문제 그래서 이게 도시성의 회복, 바른 회복 이 중요한 과제라서 이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설계를 철저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게 우리가 소위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마스터 플랜을 잘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 땅은 우리가 대단히 많은 오염이 진행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부분은 지금 지하에 사실은 지상부의 시설은 거의 다 조사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하부를 하나도 조사를 못했어요. 못한 까닭은 아마 여러 가지 비밀 시설들이 아마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이 완전히 해체가 된 이후에 조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되면은 땅의 오염도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땅은 그 오염을 다른 흙으로 이제 치환을 하고 한 작업을 거치면서 어떤 곳은 한 50년 가량 걸린대요. 땅이 완전히 치환되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장기간, 물론 모든 땅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조사를 마친 다음에 전체를 느슨한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느슨한 마스터 플랜은 세워놓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개발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사용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시민들의 새로운 요구가 생길 거란 얘기죠. 지금은 이제 관에서 이 요구한 몇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설계 팀에서 이제 제시한 몇 가지 프로그램으로 전체 마스터 플랜이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거로서는 결코 완벽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점점 이거는 또 땅이 치환되는 순화되는 게 오래 걸리니까 사용을 하게 함으로써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결과물을 가지고 또 마스터 플랜을 고쳐 나가자. 단계별로 이건 앞으로 나가자.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완성된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가 지금은 어차피 없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한 100년 프로젝트라고 뭐 이름을 세우고 해 나가자 하는 게 저희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산공원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100년 프로젝트라고 한 까닭은 용산공원을 이게 잘 개발을 시작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 전체를 바꿔보자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넓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자체를 한번 우리 강토를 바꿔보자는 그런 뭐 막연한 생각도 뭐 있기는 하지만은 우선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전체, 우리 서울시가 서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고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가 뭔가,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단기간의 임기를 맞는 그런 어떤 행정 체제에 의해서 자꾸만 이게 급속도로 변하고 또 뒤집고 뒤죽박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정의 사례를 우리가 여러 번 보는데, 이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갖다가 100년 후라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느슨한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 정확한 개념, 우리의 가치가 뭔가를 먼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따져보자고 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장이야 임기 끝나면 이제 이 그만두고, 공무원도 뭐 자기들 임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선진 도시에서는 뭐 이게 도시를 책임지는 총괄 건축가 시티 아케이드 제도가 있어서 10년씩 이렇게 끌고 나간단 말이죠. 특히나 이런 일은 현상 공모에서 설계자가 정해졌으니까 그 설계자에게 그냥 끝날 때까지 그 책임과 권한을 갖다 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설계자여서가 아니라 그 설계자만이 그 프로젝트를 가장 잘 알 수가 있고 가장 애착이 크고, 그리고 그게 그의 후가도 굉장히 책임을 다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맡기는 그런 어떤 전략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